증인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 질의 신문 과정 속에서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하실 경우에는 잠깐 제가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화영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그 발언에 대해서 뭐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모두 발언 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세요. 이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화영 증인, 네, 발언하세요. 장동혁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가 제가 이건 기소돼 갖고 조사받던 시기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기는 2023년 1월 17일 날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하다가 체포대에 들어오고 난 그때, 그러니까 제가 구속돼 갖고 2024년 1월 27일까지 조사받고 재판받던 기간과 김성태 씨가 체포대 들어와서 조사받고 한 기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게 달라진 결정적 사유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체포돼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 수사로 바뀝니다. 저희들이 무수히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회 가깝게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던 내용이 거의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제 사건의 본질하고 한참 벗어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슨 정치 검찰의 전리품처럼 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서로가 이 전리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옆자리에 있는 신명석 국장을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압박을 받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진행 관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탄핵조사 청문회는 진실을 알자는 겁니다. 진실을 알자고 하는 것이지 진실을 덮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나온 증인들은 안 나온 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사건건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방해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사 진행 지금 자체도 방해하고 있어요. 자,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 혼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국민들은 그것이 진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덮이잖아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공정하게 양쪽 입장을 이러다가 교체해 주세요. 퇴장당하실 수 있습니다. 퇴장하라고 하세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입니다. 오늘 탄핵 청문회 대상의 주요 인물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이 수원지검 사건의 주인 검사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뭐가 두려운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왜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죠?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와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받은 이화영 증인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뒤바뀌었다. 안 나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불려나간 것 같습니까? 검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나온 후부터 그들이 김성태 씨가 아마 2023년 1월 17일 날 체포돼 왔을 텐데 그로부터 2023년 2월 3월은 아마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와 그쪽이 모여 있었고, 그쪽에 어떤 상황이 좀 정리되니까 4월부터 저를 이제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4월, 5월, 6월은 거의 지금 저기 보니까 111회인데 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거의 매일 불러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월화수목금 나갑니다. 네. 일요일도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110일에 이거는 9월부터가 아니에요. 그 1월부터 110일에나 불려나갑니다. 111회를 하루에 10시간씩 조사받았다고 치니까 1110시간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을 검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할 권리가 있는 거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러다 대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입을 다 맞추고 나니까 다시 불러서 입을 맞추게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넷을 한꺼번에 불러낸 적이 있습니까? 저기 지금 적시되어 있는 저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넷을 불러서 여러 번 대지를 했고요. 또 대지를 하지 않고 조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같이 있었던 적도 불렀던 적도 있었고요. 특히 조서를 쓰지 않는 적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불러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창고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하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저와 김성태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방용철을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안부수를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측 변호인을 또 단독으로 만나게 하고 그런 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공범들을 불러서 같은 자리에서 진술 세미나를 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3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시간 아니면 9시간씩이라고 해도 999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동안을 불러서 회유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위협하고 협박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상용 검사를 헌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간에 나간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시 김성태 1시 11분, 방용철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 복귀 시간 11시 1분 다 똑같아요. 1313호. 저기는 어디입니까? 박상영 의원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나 법무부는 함께 불러서 연합파티 술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른 흔적이 나왔어요.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떡하니 똑같은 시간에 부르고 똑같은 시간에 들여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게 저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뭐 비방록에도 일부 적어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상태에서 모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네, 하나는 그것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